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월요일 날은 둘이 진행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는 98만 7천 명.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주 안에 100만 달성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우리 한동훈 장관의 말말말 특집 같은 느낌인데 중요한 건 헌재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헌재가 꺾이지 않는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헌재한테 꺾이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고요. 당연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됐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각하를 당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완패를 당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출석 전부터 관심을 갖고 집중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얼른 들어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지는 이런 답변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조차 입법 과정에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을 시켜서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켰던 그 일을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재 인용 결정에 따라서 사과해라라고 요구를 해놓고 정작 자신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제 인용 결정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는 각하와 함께 헌법소송을 제기했던 검사들 같은 경우는 검사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하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 무리하게 억지 청구를 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했다가 같은 결정을 받았었기 때문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느냐 혹은 사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컷을 당했어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네. 근데 입국컷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컷을 당한 게 아니라 입국컷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클럽에 들어가서 춤을 췄으면 내가 이 클럽을 다 휘어잡을 수 있었을 텐데 춤출 기회도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국컷을 당하면서 당신에게는 자격이 없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입국컷의 사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마치 억울하게 입국컷 당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헌재 결정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처럼 계속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익숙한 한동훈 장관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나 혹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으로 또 대응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도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복구한 조치, 소위 이제 검수 원복에 대해서 이거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애초에 이 개정 법안이 헌법상으로 이제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거는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되물으면서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나 마약,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또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또 이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약 수사나 조직폭력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1차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전에도 경찰들이 수사의 최전선을 담당해 왔었고요. 이제 실제로 뭐 수사되는 현장을 보면 이제 경찰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뭐 해양경찰이라든지 공항의 이제 세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단속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만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는 이제 설명이 가능하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말이 수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헌재가 수사권의 소재는 입법부가 국회가 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건 뭐 수사가 아니라 무슨 뭐 수사 흉내만 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검사만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경찰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오만한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들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 뭐 많이 기사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주목했었던 게 헌법재판소에 지난주 공보관이 했었던 발언을 예. 인용했다가 공보관한테 직접 반박을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신 것 같은데 언론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행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개정 법률에 맞춰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인터뷰를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했다고 하면서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난 뒤에 기자들한테 정정하는 알립니다 문자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제 말의 취지는 이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건 왜냐하면 이제 법안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별했기 때문에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합법인지 뭐 내지는 합헌인지는 이 요리상에 올라온 메뉴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따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따져본 애초에.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헌법 공보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이제 돌았고요. 그만큼 이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말을 좀 빙빙 돌려서 이제 피하고 상관없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기했었던 청구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뭐 다른 사람의 발언을 마음대로 이제 채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어법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만도 계속 표시했는데 이 부분은요 3부에서 헌법재판소 연구관, 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헌법 가르치고 있는 이황희 교수에게 법리적인 부분 따박따박 한번 묻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관련해서도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이 틈을 잘 파고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날카로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법사위 질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이게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좀 따르는 듯한 그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고 존중돼야 생각합니다. 된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시네요. 대통령께서 자, 그 취지에서 문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 판결과 거기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만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어떤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걸 넘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판의 초점은 이겁니다.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이제 배치되는 행정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대법원의 판결과 독립성을 중시한다는 거냐? 이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거고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헌재가 내린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게 지난주 이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좀 이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이 있었고 이게 뭐냐면 재판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박근혜 씨를 만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렇죠. 박근혜 씨를 만나가지고 강제동원 판결을 뒤로 밀어주는 대신 연기해주는 대신에 상고법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래를 하려고 했고 이 사건을 혐의점으로 잡아서 윤석열 한동훈 요 특검에서 요 라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어요. 구속 기소했어요. 그래서 이 소위 강제동원 판결을 왜 이렇게 늦췄냐? 이거를 가지고 죄를 물었던 사람이 한동훈
그 윤석열 욕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그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야 되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 모순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승적 판단이다. 잘 모르는데 또 어떻게 대승적 판단이야 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제대로 짚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이제 말의 패턴 중에 하나가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실제로 행정적 조치는 그걸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헌재 판결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시행령부터 새로 개정하시는 것이 결정의 취지를 헌재를 제대로 존중하는 거죠. 입으로 그렇습니다. 존중한다고 하고 사랑해 하면서 뺨 때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장관이 정무직이다 보니까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말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일본에서는 그 대승적 판단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으로 되받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2023학년도에 일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가 곧 발표가 될 텐데 특히 강제징용 문제나 혹은 독도 관련된 기술이 기존 교과서보다 상당히 후퇴할 걸로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제징용 같은 경우는 강제성 항목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지금 수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에 검정 때에 비하면 상당히 좀 후퇴한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독도 문제의 경우에도 기존의 교과서에는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기존보다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전망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대승적 결단을 했는데 과연 일본의 대승적 반응을 지금 끌어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라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대승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역사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소위 보편적 가치 다 무시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소위 따옴표 대승적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도 한동훈 장관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총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낙마 사태 관련해 가지고 부실 검증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사례를 이제 끌어왔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 당시에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당시 문재인 정부도 여러 번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댄다고 해서 과연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 것이 오늘도 관련된 의혹 보도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MBC 같은 경우도 정순신 변호사 측이 이제 학교 폭력을 통해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학폭에 의한 그 전학 조치, 강제 전학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겨서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가게 됐다라는 명목으로 전학 서류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류에 기반해 가지고 일지망 학교였던 반포고등학교에 정 변호사의 아들이 이제 배정 받았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닷새 뒤에 반포고등학교 측에서 전학과 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 이전 방식으로 전학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취소 조치가 됐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뭐 반성하거나 혹은 그거를 시정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입시에 있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쪽으로 정순신 당시 변호사 쪽이 이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정황이 이제 들어 있는 거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전에 논란이 됐던 2019년 3월에 서울 반포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전학 간 이후의 학교입니다. 네.
여기서 왜 학생기록부에 이 강제 전학 조치나 학교 폭력 관련된 항목이 삭제가 됐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과정이 오늘 조금 드러났습니다. 전학 조치가 되고 나서 반포고등학교 교사가 2019년 3월에 1차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담 일지를 보니까 당시 전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면서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이 학폭 사건의 발단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아서 학폭위에 회부가 됐다라고 이제 자기 변명성에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전학을 하고 나서 첫 상담에서부터 이미 학교 폭력 사건의 원인을 이제 피해자한테 돌리는,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 뒤에 있었던 뭐 2차, 3차 상담 때는 주로 이제 대학 정시 입학과 관련된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은 상담 일지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듬해에 4차 상담까지 받은 뒤에는 이 정군이 깊은 반성을 했다라는 의견이 적혀서 학폭위에 재회부가 됐고, 그때 한 학부모 위원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이제 삭제해서 졸업 이후에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의견 개진하고 만장일치로 삭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순신 변호사 측의 당시 어떤 조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폭 그 관련 사실에 대한 삭제, 학생기록부에서의 삭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한 어떤 조사나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순신 변호사랑 중앙지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근데 그때 몰랐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인사 검증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러면 무능을 오늘은 자백을 한 건가, 그냥 제도 탓을 하면 되는 문제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순신 변호사 가족은 굉장히 성의가 없으시네. 전출 사유 거주지 이전, 원래 전출되기 전 학교가 횡성이잖아요. 원래 그분들 강남 살았고, 뭐 어디 횡성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오셨다는 겁니까? 거주지 이전을 전출 사유로 썼다는 거는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이거 수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현 시행령으로도 검찰이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2019년 2월에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이거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그 질의가 법사위에서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건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고, 동시에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를 별도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따져봤을 때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행령 법에 경제, 부패 두 가지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데, 위증이 어떻게 경제범죄, 부패범죄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리 등을 널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